지금 전 세계 90%의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해요. 뭘 해도 좋은 선생님만 못하고 조금 성취가 덜하고 선생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뭔가 공부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원격 교육의 포인트가 이전에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복구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원격 교육이 굉장히 말이 되는 상태고요. 이 교육의 사각지대가 모든 곳이 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저희같이 굉장히 독특한 환경을 상정하고 만들었던 도구가 지금의 상황에 딱 맞게 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대표 벤처캐피탈 사상가 분들을 모시고 그들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밸리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인 에누마 대표를 모셨습니다. 에누마는 미 버클리에 본사를 둔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최근에 총 11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고요. 에누마는 지난해에는 글로벌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엑스프라이즈 대상을 수상해서 세계적인 스타트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대표님으로부터 팬데믹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원격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나가고 계시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한 원격 교육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그게 왜 당장 시장이 안 보이는데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임팩트 투자자님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 중심으로 확 퍼지고 글로벌 팬데믹이 막 벌어지면서 교육 시장의 흐름 이런 게 완전히 한번 다 바뀐 거예요. 저희 시리즈 B 어나운스먼트 하자마자 조금 만나보자는 투자자들이 연락을 하는데 전략을 세웠을 때 썼던 덱을 정말 한 장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2월에 세상은 이러하니까 교육시장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했던 것이 이미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고민들이 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또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 투자를 받아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띠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그리고 가장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프루브를 계속 해가서 국가 단위의 원격 교육 프로젝트를 맺어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교육 시장이 디지털로 넘어가려면 정말로 기존 시스템의 저항도 크고 교사들의 저항도 굉장히 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투자해야 될 어떤 니즈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가 좀 안 되고 있는 나라에 사람들이 이렇게 교사가 가기 어려운 도서 지역을 왕창 가지고 있다던가 분쟁 지역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나라부터 차근차근 왜 이게 필요한지를 점점 조금씩 밝혀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10월 했었고 투자를 대강 2월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2월 초에 했었어요. 동남아시아 투자들에게. 하나는 저희는 B2C 시장을 생각할 때 토도 수학이랑 토도 영어가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 이미 다니고 프리스쿨 다니고 돌봄교실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고 집에 와서 남는 시간에 토도 수학을 하거나 토도 영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토도 영어가 런칭된 지 2달, 3달이 되었고 이거를 그냥 메인 교육 도구로 집에서 쓰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델들이 가장 강점이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 간의 대면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장점이 하나도 장점이 아니게 된 상태에서 예전에는 확실히 보조교재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좋은 온라인 툴로 공부를 잡고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보러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의 B2C 타겟이 메인스트림의 주 교육교재로서 약간 타겟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시장의 반응이나 트랜지션이 너무 빨라서 사실 저희가 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각국의 정부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온라인 인프라가 잘 잡힌 나라도 사실 저소득층은 인터넷이나 디바이스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민이 많거든요. 조금 장기적으로 무슨 옵션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얘네를 바탕으로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짤 수 있을까에 저희를 잘 어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뉴스가 아니라 우리 이 대표님이 처음에 이 팬데믹을 느꼈을 때, 사업적으로 느꼈을 때는 언제였고 제일 처음에 취한 액션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1월에 중국에서 토도수학 매출이 확 올라가는 걸 봤을 때만 해도 그냥 약간 강 건너 중국에 그 나쁜 질병이 돌고 있다더라 정도의 이제 그 정도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월 초에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제 출장을 쭉 갔을 때 토도 영어의 글로벌 버전을 생각보다 빨리 준비해야겠다. 2월 22일 정도에 저희가 그냥 모든 사원이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계속? 그냥 계속. 그러니까 언제까지일지 계속,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재택근무를 디폴트로 하고 회사에 있는 가구 가져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선 느리면 회사에서 보조할게요를 2월 22일 날 했으니까 좀 빨리 했어요. 굉장히 빨리 결정을 했네요. 저희 회사 자체가 그 재택근무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회사기도 해요. 근데 저희 회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가 있거든요. 직원들의 정신건강, 번아웃에 신경을 되게 초기부터 그래서 써가면서 가고 있고요. 언제나 그래왔지만 그래도 앞으로 얼굴을 꽤 못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게 많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스트럭처를 바꿔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미래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됐던 이유가 이 몰입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또 몰입을 잘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면 때문에 그동안 원격 교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도입이 안 됐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에누마가 해결하고 있었고, 또 기존의 일원인과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팬데믹 월드에 더 강점으로 부각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학교 안에 앉아 있어도 선생님 말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어차피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부터 커리큘럼이랑 약간 떨어져서 혼자서 공부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온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강점으로 하고 지금 전 세계 90%의 아이들이 학교 박아동이랄까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해요. 뭘 해도 좋은 선생님만 못하고 뭘 해도 이전에 그냥 선생님이 다이렉트로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성취가 덜하고, 근데 어차피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선생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뭔가 공부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격 교육만으로 최고의 대학을 보낼 수 있다라고 보장한 데는 아무도 없고 저희도 그건 믿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격 교육의 포인트가 이전에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복구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원격 교육이 굉장히 말이 되는 상태고요. 저희는 애초에 아이가 혼자 있고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홈스쿨링 상황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그렇죠. 이 교육의 사각지대가 모든 곳이 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저희같이 굉장히 독특한 환경을 상정하고 만들었던 도구가 지금의 상황에 딱 맞게 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 세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코비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양극화예요. 지금은 그게 가정 환경에 따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 끝나면 그동안 공부를 하나도 못했던 애들과 계속 공부를 따라가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았던 애들이 다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에 떨어진 아이들을 도울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되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가르쳤던 게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 구조가 변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일자리 환경이 변하고 그러면서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각광받는 직업과 각광받지 않는 직업들이 확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크라이시스가 계속 왔을 때 사람이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잘 일할 수 있으려면 어느 스킬이 필요한가를 각 정부들이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세 번째로는 팬데믹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생활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꽤 많은 활동들을 집에서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은 계속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외 활동이나 애프터스쿨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는 모두 다 집 밖에서 진행되던 것들의 꽤 많은 수가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팬데믹 이후에도 아마 계속될 트렌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각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자율권이 있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학군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지, 무슨 교과서를 쓸지를 결정하고 거기서 또 교장 재량으로 뭐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결정할 수 있었고, 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부를 잘 서포트하는 나름 단일화된 그 시민 집단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약간 개인의 노력 문제,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제대로 안 시킨 경우, 뭐 아이가 제대로 안 따라간 경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책임이나 부모의 책임으로 꽤 많이 사회가 그런 것들을 넘겨버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포스트 팬데믹 월드로 탁 넘어왔더니 각 학교들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 잡히는 것처럼 교육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학교장 혹은 그 스쿨 디스트릭트의 재량에 맞서 있다 보니까 대응이 다 너무 힘든 거죠. 반면 공공교육 툴이 쫙 갖춰져 있던 나라니까 어쨌든 쓸 수 있는 툴로 EBS 일단 건재하고, 그렇죠. 온라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전 국민에게 닿는 툴인 카톡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툴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공부가 완전히 없어지는 아이들을 잘 건지는 것이 지금 되게 많은 나라에서 되게 큰 당면 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교육이 어느 정도 그래도 컨트롤이 되는 나라고 되게 사회 안전망이 되게 허술한데 또 촘촘하긴 하니까 뭔가 그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보급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차단해서 어쨌든 공부를 시킬 수 있게 와이파이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한 3년쯤 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거냐에서 아마 두 개의 예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아직은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의료가 잘하고 있는 것과 되게 비슷한 식으로 공공교육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이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투자, 공공 영역의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는 말은 Don't waste the crisis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시기에 미래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렵죠. 네네. 하지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되게 잘 해야 될 책임이 옛날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창업가라는 부분에서 2012년에 제가 맨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만 해도 불편한 일들도 만연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정말 지난 8년간 여성 창업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여성 창업가가 얼마나 당연하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바뀌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더 시장이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이 시기가 아무리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너무 의식하지 않고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여성 창업가니까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성 창업가들은 아직도 여성 창업가로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당연하게도 결혼을 하고 당연하게도 아이를 갖고 아이와 이제 일을 병행하면서 일하는 부분을 아직도 조금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만 해도 아이를 달고 일하니까 혼자 일하는 것보다 효율이 안 좋겠지만 또 그거를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여성이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새로운 믿음들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걸 볼 때 부끄럽거나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시즌에 우리들 모두 다 현실의 상황에서 최대한 앞으로 잘 나가보려고 각자의 전략들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이나 저희가 보고 있는 교육의 미래가 또 생각과 다르실 때 그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두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혹은 미래가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더밀크의 독자분들이시라면 얼리 어댑터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오픈마인드실 거라서 혹시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허물없이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Don't waste crisis, 이번에 정말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 이 팬데믹이 정말 교육이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되는가, 교육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거를 물어보는 그런 팬데믹이 아닐까라는 좀 더 본질에 가깝게 우리가 물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이수인 대표님 감사합니다.